프리다와 그녀의 친구 제스는 슬레이터의 썩어빠진 기업이 주최하는 번지르르랑 갈라에 빌어먹게도 갇혀서 음료수 시중이나 드는 신세로 전락한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절은 개족 같은 논팽이들에게 칵테일을 날라주는데 실로 영혼을 좀 먹는 지랄 같은 짓거리다. 잔깨에 능한 제스가 슬쩍 빼돌린 드레스를 꺼내 보인 덕에 둘은 하녀 신세를 면하고 상류층 행세를 할 기회를 얻는다. 이건 순두 100%의 개멍청한 계획이지만 화려한 삶을 엿보고픈 그들의 처절함은 파도처럼 거세게 밀려온. 갓 태어난 기린 새끼 마냥 위태롭게 걷던 프리다는 구두굽이 부러지면서 그야말로 장관을 연출하며 웨이터에게 면상을 처박는다. 이 개쪽 팔리는 참사는 교묘하게 연출된 만남으로 포장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탈자 슬레이터 킹이 백마탄 기사 마냥 나타나 판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부축한 뒤 양쪽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개논리를 펼치며 나머지 구두구까지 작사를 내버린다. 이 간사한 개새끼는 자기가 이 구역에서 가장 고상한 신사라도 되는 양 진심으로 착각하고 있다. 슬레이터는 즉시 페로몬을 사방에 살포하며 프리다를 돈만 처바른 자신의 영혼 없는 섹스 인형 무리에게 소개한다. 그놈의 족속들은 하나같이 특권의식에 쩔어버린 등신들을 복제하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한 것처럼 보인다. 파티가 파울 무렵 슬레이터는 프리다와 제스에게 자신의 사유지로 놀러오라는 누가 봐도 미끼인 초대장을 던진다. 방금 만난 수상쩍은 억만장자가 외딴 섬으로 초대했다고 덥석 무는 짓은 누가 봐도 뇌 대신 우동사리가 든 등신이나 할 법한 짓거리이기 때문이다. 사치에 눈이 먼 두 여자는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함정 속으로 불나방처럼 제발로 기어들어간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슬레이터를 위성처럼 맴도는 떨거지들이었는데 그야말로 인간 폐기물들의 총집합이었죠. 우선 사이코패스 치료사인지 의심스러운 리치가 있는데 이 작자부터가 구제불능의 정신병자처럼 보인다. 다음은 사진작가 빅인데 이놈은 짐승 같은 성도착자 특유의 악취를 진동시킨다. 개인 요리사 코디도 등장하는데 이런 놈들 틈에 끼기엔 좀 뜬금없어 보인다. DJ 톰도 있는데 이런 돈지랄 파티에 빠지면 섭섭한 흔해 빠진 감초 역할이다. 루카스라는 대학생 놈도 끼어있는데 이 물에 섞일 수 없는 기름처럼 완전히 겉도는 놈이다. 코디의 여자친구인지 뭔지 경체불명인 여자는 세라라는 이름에 관심에 목마른 리얼리티 TV 나부랭인데 그 직함 하나만으로도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견적이 나온다. 이 아수라장의 활용점정은 카밀라와 헤더라는 파티걸 듀오인데 둘의 뇌를 합쳐도 축축한 이끼덩어리 하나보다 못할 년들이다. 슬레이터의 개인 비서 스테이시가 여자들을 맞이하더니 대뜸 휴대폰부터 압수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닥칠 온갖 족같은 상황의 서막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등이었다. 씨발 까놓고 말해서 이건 힐링 캠프가 아니라 인질극의 전초전이다. 프리다는 배정된 방으로 들어가 향수병을 발견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몸에 뿌린다. 하녀 한 명이 느닷없이 나타나 붉은 토끼라는 알 수 없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짓거리며 프리다를 혼란에 빠뜨린다. 다른 손님들은 아니나 다를까 수영장가에 시체처럼 널브러져 게으른 거머리들처럼 일광욕이나 즐기고 있다. 이후 프리다는 슬레이터를 따라 나서고 그는 지랄맞게 완벽한 개인성 관광에 시켜준다. 그는 자기 수하들이 이 땅에서 발견되는 뱀은 모조리 죽여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짓거린다. 혹시 눈치 못 챈 멍청이들을 위해 부연 설명하자면 이걸 바로 존나 유치하고 뻔한 복선이라고 부른다. 프리다는 그에게 동물 문양 네일아트라는 듣기만 해도 하품이 나오는 자신의 사업 구상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그들은 똑같이 생긴 빨간 선물 꾸러미를 잔뜩 들고 가는 스테이시와 마주친다. 그날 저녁 떨거지들이 전부 저녁 식사에 모여들고는 단체로 MDMA를 한 방울씩 빤다. 생판 남들과 어울려 화학 약물을 빠는 것만큼 그들만의 특별한 휴가라는 개념을 잘 함축하는 것도 없으니까. 다음날 프리다는 제스 곁에서 눈을 뜨고 자기 드레스에 묻었던 붉은 얼룩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이건 그냥 기이한 수준을 넘어 현실을 뒤틀고 물리학 법칙마저 씹어먹는 족같은 현상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리다는 충격적이고 파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기억상실이라는 족같은 상황 속에서 그녀는 도무지 기억에 없는 자신의 행적에 대한 증거만을 마주하며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 반복된다. 예컨대 어느 날 아침엔 손톱 밑에 웬 씨발 정체불명의 흙 같은 게 잔뜩 끼어있는 걸 발견하는 시기다. 프리다가 슬레이터에게 전자담배를 돌려주자 그는 그녀를 사이코패스 치료사 리치에게 데려간다. 여기서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문제는 프리다가 그 인간 폐기물을 갈라해서 분명히 만났다는 사실을 또렷이 기억한다는 점이다. 그 사이 제스 역시 이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공창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한다. 붉은 토끼 하녀가 그 빌어먹을 뱀들을 사육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그녀의 의심은 확신이 된다. 그날 밤 광란의 파티 도중 뱀 한 마리가 제스의 손을 콱 물어버린다.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시의적절하고 씨발 대놓고 전개를 위한 장치 같은 뱀의 습격이다. 언제나 쇼맨십에 미친 등신 슬레이터는 맨손으로 뱀을 때려잡아 연출된 영웅으로서의 자기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 그러고는 좆도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제스의 상처를 치료하라고 지시한다. 그녀는 즉시 프리다를 한쪽으로 끌고 가 무언가 심각하고 치명적으로 좆됐다고 역설한다. 이제야 그걸 알았냐, 이 멍청한 년아. 그놈들이 네 빌어먹을 휴대폰을 뺏어갔을 때부터 이미 적색 경보는 울리고 있었다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직전 제스는 갑자기 쌍코피를 터트린다. 다음 날 프리다는 슬레이터를 찾으러 나섰다가 또다시 그 하녀와 마주친다. 하녀는 프리다에게 뱀독으로 담갔다고 주장하는 씨발 이게 술인지 독약인지 모를 귀괴한 액체를 권한다. 프리다는 순전히 뇌가 장식품이라는 걸 증명하는 논리에 따라 그걸 진짜로 홀짝이고는 역한 맛에 대해 투덜댄다. 이후 그녀는 더욱 충격적인 모순들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세라는 팔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지만 어쩌다 생긴 건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프리다는 제스가 증발해버렸고 다른 누구도 그녀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소름 끼치는 가스라이팅의 현실과 직면한다. 카밀라와 헤더는 제스가 줬던 라이터를 버젓이 쓰면서도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은 정신을 지배하는 족 같은 수작을 소름 끼치도록 능수능란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당연히 극도의 공포에 질린 프리다는 안전하리라 믿는 자기 방으로 허겁지겁 도망친다. 그녀는 거울 뒤에 숨겨진 칼을 발견하고 그것을 숨기라고 지시했던 씨발 소름 돋는 기억을 떠올린다. 이 족같은 악몽의 끔찍한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 프리다는 마침내 세라와 접선하는데 그녀 역시 독자적으로 이 섬이 아기로 가득 찬 좆되는 함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상태였다. 프리다는 그녀를 창고로 이끌고 그곳은 빨간 선물꾸러미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뱀 독이 든 술을 더 찾아내 세라에게 해독제랍시고 건넨다. 둘은 함께 역겹고도 끔찍한 아 씨발 좆됐다는 하나의 결론에 다다른다. 그들이 선물 받은 향수 속의 꽃은 기억 상실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기억을 삭제하는 화학적인 족같은 장난질이었던 것이다. 뱀독은 억압되었던 그들의 기억을 복원하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악마적이고 극도로 뒤틀린 개만도 못한 시발년의 대가리에서나 나올 법한 계획이다. 그들은 카밀라와 헤더를 속여 해독제를 마시게 하기로 결심한다. 두 년들이 술이라며 환장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데킬라샷으로 위장한다. 공범인 개같은 조수년 스테이시가 예기치 않게 끼어들어 멍청하게도 독이 든 샷을 원샷한다. 파티가 한창일 때 프리다는 틈을 타 슬레이터의 개인 사무실로 잠입한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하다. 압수당한 휴대폰을 되찾고 이 신도 버린 족같은 섬에서 당장 탈출하는 것. 세라는 누가 접근하면 프리다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 망을 보기로 한다. 슬레이터가 스테이시와 그의 거대한 고릴라 같은 경호원 스탠과 함께 나타나자 프리다는 공황에 빠져 몸을 숨겨야만 한다. 슬레이터의 사무실을 뒤지던 프리다는 이전에 열렸던 유사관광 파티에서 찍은 유죄를 입증할 사진들을 발견한다. 그 이미지들은 소름 끼치도록 충격적으로 똑같이 좆된 악몽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순간 프리다의 코에서 피가 쏟아지고 끔찍한 기억이 폭주기관차처럼 그녀를 덮친다. 그녀는 자신과 다른 여자들이 결박된 채 공포에 떨고 있던 환영을 본다. 그녀는 마침내 친구 제스의 진짜 잔혹하고 개족 같은 운명을 기억해낸다. 제스의 기억이 돌아오자 슬레이터가 스탠에게 그녀의 목을 꺾어버리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프리다는 자신이 알아낸 것을 세라에게 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무실을 빠져나온다. 저녁 식사 중에 기억의 댐이 씨발 완전히 터져버리고 그녀의 모든 기억이 고통스럽게 쏟아져 들어온다. 이 섬의 남자들, 이 구정물 같은 친구 새끼들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자들을 유린해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끔찍한 만행을 기억에서 지우는 도구로 그 꽃의 독소를 사용해왔던 것이다. 사이코패스 치료사 리치는 가장 최근에 프리다를 강간했었는데 이것이 그녀가 자신을 알아봤을 때 그가 도인 씨발 소리 나오는 경악의 이유였다. 프리다와 세라는 다음 수를 계획할 연막을 치기 위해 영리하게도 지랄발광 댄스 파티를 시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밀라와 헤더의 기억 역시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명료함으로 되살아난다. 모임 전체가 완전히 개판이 되어 정의롭고 피비린내 나는 혼돈의 장으로 폭발한다. 정당한 분노에 휩싸인 카밀라는 DJ 톰이 확실하게 뒤질 때까지 그의 목을 존나게 쑤셔 죽인다. 헤더는 체스판을 움켜쥐고 그것으로 비열한 사진작가 빅의 대가리를 박살내려고 시도한다. 그녀의 공격은 경호원 스탠이 그녀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 넣으면서 중단된다. 스탠은 이어서 프리다를 찾아내 똑같은 방식으로 그녀를 처리하려 한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 세라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돌멩이로 그의 두개골을 가루로 만든다. 이것은 이 여성 피해자들에게 있어 절묘하고 잔인할 정도로 통쾌한 정의 구현의 순간이다. 살아남은 족같은 약탈자 놈들은 슬레이터의 별장 안에서 카밀라를 인질로 잡고 버틴다. 우두머리 등신 새끼인 슬레이터는 그녀가 숨을 거둘 때까지 냉정하게 군화발로 그녀의 목을 지식인다.
그 후 프리다는 스테이시와 대면하는데 그녀는 스톡홀름 증후군의 뇌가 너무 좆되어서 자신이 당한 유린이 폭로된 것에 대해 분노한다. 이 뇌가 녹아버린 여는 진실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그녀에게 전가하며 프리다를 공격한다. 프리다는 정당방위로 맞설 수밖에 없었고 칼날을 스테이시의 심장에 똑바로 박아넣는다. 밖에서는 세라가 숲에서 요리사 코디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놓고 그 한심한 개자식을 총알 한 방으로 고통에서 해방시켜준다. 그저 구경만 했던 줏대없는 병신 새끼, 대학생 루카스는 방관자로서 목격했던 잔혹행위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한다. 그는 다른 남자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자신이 등신같이 방관만 했던 짓을 떠올린다. 프리다와 세라는 마침내 별장 밖에 도착하여 강간범들의 수괴 슬레이터와 대치한다. 루카스가 그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문을 열자 슬레이터는 그 씨발 겁쟁이 새끼의 머리에 대고 연거리 사격을 가한다. 그것은 괴물에 불과한 한 난자의 마지막 의미 없는 개지랄이다. 프리다는 마침내 별장에 진입하여 슬레이터와의 최종 단판을 시작한다. 격렬한 몸싸움 중에 그녀의 억압되었던 더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난다. 그녀는 자신이 작년에도 바로 이 저주받을 쪽 같은 섬에 왔었고 어떻게든 탈출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녀의 머리에 있는 흉터는 슬레이터가 족같이 굴어서 그녀가 바위 위로 떨어지게 방치했을 때 생긴 흔적이다. 그녀는 또한 사진작가 빅의 새끼손가락을 물어뜯었던 것을 기억해내는데 실로 영광스러운 저항의 표시다. 슬레이터는 전자담배를 마지막으로 한 모금 빨기 전에 한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징징이 새끼로 전락한다. 그는 세라의 목을 배려하지만 무언가 분명하고 끔찍하게 그에게 좆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는 갑작스런 방향감각 상실, 혼란, 그리고 순도 100% 씨발 공포의 파도에 휩싸인다. 복수를 위한 존나 천재적인 한 수로 프리다는 그의 전자담배에 그 꽃의 독소를 섞어 그에게 제독을 강제로 먹인 것이다.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진 피바다 같은 개판이 그의 부서진 정신에 인식되자 슬레이터는 덫에걸린 쥐새끼처럼 발광한다. 그는 비틀거리다 촛불을 넘어뜨리고 그 불길은 순식간에 별장을 집어삼키기 시작한다. 프리다는 지옥불 속에서 슬레이터의 의식 없는 몸뚱이를 끌어내 그가 죽음이라는 손쉬운 도피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역겨운 사진작가 빅은 그곳에 버려져 불타 죽는데 그 더러운 놈에게 아주 걸맞은 족같은 최후다. 이후 프리다는 옆에 앉은 세라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면서 프리다가 홀로 미동도 없이 불길을 응시하고 있었다는 씨발 소름 돋는 반전이 드러난다. 얼마 후 프리다는 유순하고 정신이 좆된 슬레이터를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또 다른 갈라에 참석한다. 그녀는 특별히 조제된 그의 복종 유도용 전자담배로 그의 완전한 복종과 기억 상실 상태를 유지한다. 프리다는 리치와 재회하고 그의 얼굴에 떠오른 바지에 똥지릴 듯한 공포는 그녀가 그의 모든 만행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사회자는 프리다를 슬레이터의 아내일 뿐 아니라 그의 기업 제국을 좌지우지하는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소개한다. 그녀는 그의 이름, 그의 부, 그리고 그의 정체성 자체를 강탈하여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다.